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진 뒤 두 기업들의 동맹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규모가 대단한데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갑작스럽게 나온 거라서 물론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서 테슬라에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가 AI6라는 모델인데 이게 어떤 반도체입니까? AI6에 우리가 흥분해야 될 게 아니고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그 AI6 반도체의 23조 원 그게 사실 8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앞으로 8년. 23조 원어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한다. 2033년 12월까지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시작일 뿐이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더 많은 그 주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예. 하는 게 지금 얘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TSMC와 엔비디아,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테슬라 이러한 아마 구도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하는 것들, 네, 위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작일 거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급의 네. 그 기술을 잘 표현을 하고 테슬라의 그 니드에 잘 맞춰준다면은 그때는 아주 큰 물량이 더 많은 물량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걸 자율주행에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에 쓴다는 거죠. 네, 자동차에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예. 사실 바퀴 달린 로봇이나 똑같다. 또 로봇은 이쪽으로 가는 자율주행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습득하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데에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게 옵티머스의 방점이 있는 거지 자율주행도 중요한 거긴 해도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저는 로보틱스 옵티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가 왜 그러면 삼성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TSMC의 물량이 너무 많이 찼어요. TSMC에서는 뭐 구글에서도 만들어 달라는 거, 마이크론에서도 만들어 달라는 거, 엔비디아에서 만들어 달라는 거 지금 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빨리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뒤에 가서 서 있어.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히려 좀 빨리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찾아서 너 우리랑 같이 하자. 마침 테일러 공장이 자기 집에서 가깝고 항상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저는 삼성전자가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테일러에다가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지었다는 거 아마 그거 다 계산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게 앞으로는 반도체 칩이고 반도체 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내가 한 TSMC나 파운드리로 놓고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이지만 삼성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메모리도 만들죠, 패키징도 하죠, 뭐 파운드리도 하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관계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현재 그 AI4라는 칩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AI5는 TSM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AI6,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I6도 항상 그 큰 기업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2군데 이상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포지션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럼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그럼 변화가 큰 거고 우리한테
저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를 놓고 보면은 마이크론하고 그 저 인텔, 특히 인텔의 파운더리가 3위를 했는데 네. 인텔이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TSMC와 TSMC와 삼성만 살아남을 불만하는 가능성이 거잖아요. 크다. 예, 예. 근데 왜 테슬라는 미국 업체인 인텔을 잡지 않고 삼성전자를 잡았느냐? 그거는 한 뭐 AI4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이재용 회장과 삼성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좋은 뭐 물량을 주긴 주지만 네. 그 좋은 관계라기보다는 테슬라하고 놓고 봤을 땐 테슬라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역사를 보면 그 전전 모델 AI4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하고 TSMC가 공동으로 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5가 이제 TSMC가 주로 만들었고, 이제 6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2개 이상의 그 공급업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SMC와 삼성을 키우지 않을 방법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를 그냥 한 곳에다 몰아줘서 갑자기 너 있고 못 만들어 아니면 우리 셧다운돼서 특히 위험하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문제가 많잖아요. 저 대만이 그렇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진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반도체 그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모자라서 자동차를 생산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은 사실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가 잘한 건 뭐냐? 파운더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 뭐 세컨더리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지금 수율을 높여서 근데 지금 수율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TSMC하고 지금 앞으로 테슬라하고 우리가 맞춰야 될 게 삼성전자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얼마만큼의 수율을 맞출 수 있겠는가. 지금 아마 20%도 못 맞출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성숙된 DRAM 시장에서는 거의 한 90%, 95% 수율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하면 거의 모두를 다 생산해 쓸 수 있고 그렇죠. 정상 제품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그래야지 프로핏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아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2나노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서 그 테일러 공장이 2027년에 완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27년 되기 전에 아마 설계를 받아서 여러 각도로 그 파운더리라는 게 결국은 수율을 높인다는 게 그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고 모듈화돼 있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듈화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향적입니다. 그 챙이라는 사람이 모든 생산에 투여된 사람들 전부 다 세일즈만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생산을 공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모든 직원들 그 회사 분위기 자체가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의 어떻게 니들을 서포트하겠는가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메모리는 무조건 싸게 많이 대량 공급을 하면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만든 사람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지. 거니까 고객 지향적이지 못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파운더리에서는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설계자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드릴까요지. 그렇죠. 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강구하는 게 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고객 지향적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고객 지향적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싸게 만들면은 그거를 얼마만큼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기업과 고객 지향적인 기업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다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 테슬라 관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이재용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와의 개인적인 친분 네트워크 이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동안 어떤 협력들을 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주니퍼에 들어간,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주니퍼 옷 주문해서 사면은 네.
AI4 칩 지금 실려 있는 거를 삽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것들이죠. 근데 그건 뭐 4나노급 정도고 2나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옵티머스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내가 아까 제가 생각한 것 중에서 테일러 공장을 여러 가지 아마 물밑 작업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수율을 어떻게 맞춰줄 테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냥 23조에 그냥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2나노의 수율을 높일 것인가, 그 삼성이 어떻게 높일 것인가만 남아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연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시아버지 떡도 싸야지 먹는다고. 테슬라하고 이재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제품 좋아야지. 수율 못 만들고 제품 잘 못 만들면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개 이상의 벤더를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할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TSMC라는 큰 그 파운더리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크는 지금 삼성이 있고 전체 시장 파운더리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67%가 TSMC고요. 11%에서 13% 정도가 삼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한 5% 정도가 이제 인텔 뭐 마이크론 이런 데가 이제 논아갖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율을 맞춰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니드에 우리가 흡족하게 맞춰줄 것인가. 지금부터 위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질도 급하고 아니면 거기 침대 깔고 그냥 공장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한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집에서 뭐 한 20-30분 정도면은 그 테일러 공장, 삼성 공장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그러면 수율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거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매니팩처링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거의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야 돼요. 아유 우리한테 다 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율도 잘 맞추고 이게 돼야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고 다시 옵티머스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게 로봇 산업에 또 다시 투여돼서 더 하이엔드 기술을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165억 불이 아니라 그게 미니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옵티머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에 의해서 또 다른 한국 기업도 테슬라의 러브를 받았다. 이건 아직 소문이에요. 네. 그게 누군지도 어느 기업인지 모르는데 업계에서는 LG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6조 규모의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일단 맺었고 LG 솔루션이 공급하기로 한 ESS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네. 여기에 LEP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뭐 어떻게 사용해서 쓰고 이게 아직까지는 소문인데 이 LG 엔솔의 배터리를 어느 분야에 사용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ESS라는 데다 쓸 건데요. 이제 그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중에 하나 중에 ESS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소문이 아니라 벌써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거를 로이터가 받아서 그거 난 어딘지 알아 그러고 LG라고 얘기했고 그 로이터를 또 받아들여서 뭐 블룸버그가 다시 또 썼습니다. 확인 사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LG 엔솔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그 LFP 배터리인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로 놓고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것도 중국의 LFP 배터리가 굉장히 싸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LFP를.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이 아닌 기업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다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다변화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굉장히 좋은 지금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바짝
써서 무엇을 미국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꼭 뺏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공생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훨씬 더 큰 시장이 보일 겁니다. 아까 ESS 잠깐 말씀드리다가 다른 얘기를 돌아갔는데 ESS라는 거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데에서 그 낮에는 전력이 풍부하고 밤에는 전력을 못 만드니까 그 낮에 만든 전력을 저장 장치 즉 그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저녁에 쓴다든지 그렇죠. 다른 유의 시간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그 LFP 배터리의 아주 기본이고 모든 집들이 앞으로는 전부 다 그 뭐 파워웰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집에 저장 장치를 만들면은 훨씬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쓸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아니면 뭐 지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건데 LG가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뺏긴 거에 대한 응어리도 있지만 사실 요새 LG가 하는 거를 가만히 LG 전자 같은 데에서 보면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업체랑 같이 협업하는 거와 그다음에 일본 업체를 사들이는 것도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코업을 해서 그 한국의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이 꽤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소업체부터 중견업체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거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이 필요한데 LG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 하면 이제 전기차가 제일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뭐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 네, 잘 모르 네. 사람들이 이제 이 에너지 전기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를 한다고 잘 모르. 저도 이제 좀 생소했는데 테슬라가 매출액이 30%예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업부인데 굉장히 이것도 이제 성장률 자체도 이제 30% 증가하고 있고 테슬라가 ESS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중요하죠. 전기 저장해오고 하는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지? 원래 그 저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저장 장치도 ESS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태양광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효율적인 태양광을 미국에서 다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적은 양의 햇빛을 가지고 많은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고 뭐 그거보다도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고 그거를 스케일이 크게 이게 필요해 그러면 그냥 막 추진해서 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ES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아까 20-30% 얘기했듯이 30% 넘게 프로핏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 테슬라 자동차에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냥 태양광으로 저장을 했다가 배터리를 바꾸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소리도 좀 나고 그 배터리를 바꾼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충전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네. 지금 뭐 코드 없이 코드에 지금 꽂아서 쓰고 있지만 그렇죠. 코드 없이 그냥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ESS하고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것도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 배터리는 테슬라가 중국 CATL 거 썼었고 이렇게 중국하고의 약간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테슬라의 이제 대규모 한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 대안을 미중의 갈등의 대안으로 한국 업체들이 이제 그럼요. 글로벌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대신 한국을 좀 보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런 길을 어떻게 좀 살려야 될지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중국으로 가기 바로 전에
제조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데가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업체가 그래도 중국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여러 가지 그 코스트 다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해주고 맞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그걸 못 먹는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죠. 뭐 조방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방산이 그렇죠. 네. 원자력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렇죠. 우리가 원래부터 강점을 갖고 있는 요새는 메모리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파운더리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TSMC가 다 67%나 먹고 있는 거를 지금 11%, 13%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4나노급 이상 7나노 뭐 이런 것들의 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쓰는. 근데 사실은 2나노급이나 1.5나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TSMC의 그 본딩 기술 같은 경우인데 저기 패키징 기술 중에서 아마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TC 본딩은 Thermal and Pressure의 그 약자인데 TC.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층층이 쌓을 때 그건 한국의 그 한미반도체라는 그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앞서가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데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그 케미칼로 그 전공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웨이퍼에 들어가기 전에 붙이는 작업에 연료를 어떻게 저기 화학 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뭐 그 얘기만 하더라도 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당히 섞어서 그 칩을 만들고 파운드리를 서포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너무나도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3조 원에 그러니까 165억 불 정도 되는 건데 그 환율에 따라서 뭐 22.7 뭐 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헝그리 스피릿 우리가 지금 잠깐 놓친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의 헝그리 스피릿이 없어진 우리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헝그리 스피릿이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고파야지 열심히 합니다. 또 그리고 배고픈 거 플러스 진짜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잘 우리가 북돋아서 미래 산업에 투여를 한다면은 뭐 해외에 뒤지지 않고 좀 더 나은 그 기업들로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림 교수님 모시고 테슬라와 한국 기업들 간의 협력 진행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